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백척간도에 놓이는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임기를 다 마치고 퇴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자유보수 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까딱 잘못하다가는 북한에 통째로 넘겨줄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끝까지 임기를 갖다가 채우고 퇴임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윤빠도 아니고 친한빠도 아닙니다. 단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도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내일 10시에 비상의총을 엽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의총을 연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시경에 모여가지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가지고 당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탄핵 관련해서 반대한다 하는 당론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윤계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3분의 2가 넘습니까? 자, 그러니까 3분의 2가 넘습니다. 3분의 2. 그러니까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7명 정도 여기 플러스 알파. 자, 까딱 잘못하다가는 탄핵에 가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각이 되면 다시 또 대통령이 업무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탄핵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가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대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안철수, 한지아 이런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 그렇지만 당론을 모아가지고 임하겠다. 그래서 내일 오후 4시경에 탄핵에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담화 발표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거기 서버를 포렌식에서 가져왔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있었다 하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안 점검을 했을 때가 국정원이었습니다. 자, 국정원의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간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놀랐다. 자, 그래서 자신의 지난번 대선에서도 내 선거도 10%에서 15%포인트 이상 이겼어야 되는데 0.7%포인트 차이로밖에 못 이긴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김규현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규현 원장은 보안 점검을 했다. 그러니까 보안 점검을 한 것도 그 당시에 김규현 원장도 이걸 첩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으니까 선관위가 빨리 자료를 대비해라 하니까 우리는 해킹을 당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정도 말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말했고, 자, 그래서 나중에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것도 선관위가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인터넷 진흥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에 직보를 했고 대통령 그 당시에 내가 선거에서 이재명에게 10%에서 15% 정도 이겼어야 한다. 그런데 0.73%포인트 차이로 이긴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김규현 원장이 척근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 자체를 아주 꺼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당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선에 붙었는데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이겼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우리 대통령이 제기하면 그 한미 간에도 꺼를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망설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보고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한교안 전 총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과 부정선거 관련 대화가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국정원 전직 고위 관계자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외교관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적 주장하는 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편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김규현 전 원장이 국정원 안팎에서 듣고 그 얘기를 했다. 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김규현 전 원장은 서울대 치과대학을 나왔고 치과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다시 외무고시에 시험을 쳐가지고 외교관이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0월 달에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선관위 조사를 한 차례 하면서 그런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2년 3월 달에 경북 경주 유세 중에 4.15 총선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부정선거를 획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 관련 대선 캠프 안에서도 부정선거 감시단이 캠프 내에 설치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격려도 하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근소한 차이가 있나. 자, 이미 이재명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이런 확 퍼져 있었는데, 자, 대장동 사건 아무리 막판에 김만배와 신앙님이 가짜 인터뷰를 해가지고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이다. 자,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거구에 어떤 서버를 해가지고 거기에 몇만 표, 여기는 몇십만 표, 자, 여기 몇 표, 이런 식으로 딱 작전을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석가처럼 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어떤 거는 성공하는 곳도 있고 어떤 거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이 대신에 종이를 대신해 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급해 가지고 종이에 붙어 있는 것, 뭐 빳빳한 거, 자, 이게 점거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민경욱 전 의원도 그 당시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소송할 때 그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석동영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석동영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석동영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 사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으니까 이번에 보안 점검을 통해서 선관위에 들어가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서버를 포렌식을 했다. 자, 그리고 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는 것, 그것도 사람을 특정했다는 것. 자, 그것은 그래서 이런 보고를 했고 아주 구체적인 보고까지 갔는데, 자, 대통령은 원론적인 발표를 했지만 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발표했던 그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하도록 딱 시스템을 구축해 놨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외부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자, 투표한 사람이 투표 안 한 사람처럼 할 수 있다. 안 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자, 이것만 들어봐도 바로 부정선거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의원 선거, 또 그리고 22대 총선, 자, 그리고 자신의 대선 모두가 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이재명보다 적어도 10 내지 15% 이상 이겨야 한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머지 인원들도 이렇게 누구누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 흐름이 포착된 의원들, 이 명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민경욱 전 의원이 46명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자, 거기는 민주당의 핵심 지휘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규명을 할지 아니면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변론을 하겠다. 그래서 생중계를 해달라 했습니다. 자, 본인이 발표하겠다. 본인이 변론을 하겠다. 그래서 자신감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부정선거 가짜 국회의원들이 덕실덕실할. 자, 그래서 국회의원을 보고 범죄 소굴이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닐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